피할 수 없다면 온몸으로 맞으라. 극한의 두려움도 온몸을 맡기면 찰나가 됩니다. 아우성이잖아요. 이렇게 다 아우성. 살고자 하는 아우성. 저희 내면의 소리이기도 하고 또 네, 저도 아우성이 있으니까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그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갑자기 밀려든 거센 파도. 혹한의 눈보라 속으로 성큼성큼 들어간 그의 걸음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내딛는 아우성이었죠.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와도 좋고 바람이 불어도 좋아요. 그냥 일기 쓰듯이 우리가 하루에 세 끼를 먹듯이 그곳에서 제가 무언가 행위를 하고 있는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생명성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의 스위치를 탁 킬 때가 자연에 있을 때거든요. 스위치가 탁 켜지면 생명의 기운을 얻는 거죠, 저도.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준 곳은 소중한 추억들이 소복소복 쌓여가는 제주 애월마을. 병원 씨인 아들과의 눈싸움이 마냥 즐겁습니다. 상대가 안 돼! 야, 야구 선수처럼 폼을 딱 잡고 한번 던져봐. 눈이 생각보다 잘 날라가. 야, 가자. 기다려봐. 시간이 약이라는 그 상투적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비로소 알 것 같습니다. 둘만 오롯이 남은 지 4년째. 야, 엄마 눈사람이니까 좀 더 예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됐어. 안 떼지잖아. 눈이 부시게 예뻤던 사람. 그 사람은 떠났어도 그 자리는 언제든 쉬었다가는 추억이 되곤 하지요.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둥지를 튼 건 5년 전. 이곳 마을에 이렇게 딱 차를 몰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너무 이 마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편안함 또 안정감 이런 부분들이 들었고 그래서 이 터를 잡고 집을 결정하는데 하루도 안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가장 좋았던 날, 아들의 손을 잡고 아내와 품었던 그날의 설렘이 지금도 또렷합니다. 아내와 이곳 제주에 와서 치유받고 또 힘을 얻으려고 온 거죠. 이런 자연 안에서 분명히 다른 생명성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이 들어서 이곳에 와서 치료받고 또 치유받기를 원했죠. 투병 중에 치유를 바란 건 비단 아내뿐이 아니었답니다. 영화에 몰입했던 기쁨이 점차 흩어져 버린 그에게도 숨이 필요했답니다. 아내가 폐암 판정을 받고 제주에 내려와 투병을 시작하면서 가까스로 찾았던 희망.
올가매던 것들에서 훌훌 벗어나 정말로 살고 싶은 시간을 찾았을 때 아내는 떠났고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어떤 생의 감각은 추위와 함께 옵니다. 통증을 느끼며 아름다운 존재들과 마주할 때 다시 살아납니다. 감정을 담는 거죠. 저의 감정일 수도 있고 자연도 감정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숨결과 영혼성 뭐 이런 것들을 담아내면 저는 제가 순간 행복하니까 그런 행복감을 누군가에게 조금 전달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저한테는 그냥 시네마 천국이죠. 그 사이 아내를 잃은 마음도 평온을 되찾은 듯합니다. 슬픔이 사라지진 않지만 깊은 탄식이 사라지진 않지만 그 부분이 점차 내면으로 스며든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스며든다. 예. 그래서 그 스며들게 되니까 저한테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제가 표정이 좀 밝아졌어요. 삶과 죽음, 그 경계의 두려움도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고 할까요? 이곳에 서면 자연스레 마음의 스위치가 켜집니다. 저 눈사람 누가 만들었어? 애들이 만들었겠지. 아빠 안 만들었어? 몰라. 에휴. 눈이 오니까 좋아? 어. 바람 엄청 부니까 오히려 시원하지 않아, 시우야? 어때? 으아. 너 썰매 탈 거야? 한번 타고 내려와봐. 아빠가 찍어줄게. 시우야, 아빠가 신호 줄게. 시우야, 아빠가 액션하면 내려와야 돼. 레디, 레디. 가! 셔! 오! 좋았어, 나이스. 오! 재밌어? 위로 올라가. 가자. 둘이서 맞는 네 번째 겨울. 때마침 눈이 쌓여 지난 시절의 기억은 서걱거리는 풀숲 사이에서도 간직하고픈 추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야, 이거 같아. 아내가 그 당시에 투병 중이었고 또 많이 아팠었을 때 저와 함께 제주에 왔을 때 이렇게 이 숲을 거닐거나 바다를 보면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좋은 시절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내가 잠깐 먼저 저와 헤어졌지만 이 공간, 이런 부분들이 항상 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내가 위중하다라는 그런 선고를 받고 아내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자신의 소망을 닮은 이야기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제목 자체도 기적이었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여자와 사기로 파산을 당한 남자의 이야기, 기적. 부부가 작가와 감독으로 만든 영화는 생명의 기운이 서려 있는 제주의 자연, 영속의 시간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픈 이들의 몸부림을 극진하고 간절하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알았답니다. 기적은 생명이 늘어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혼자 남겨질 아이에 대한 불안을 떨쳐낸
새로운 사랑이라고. 시우야, 여기 올라오니까 기분이 어떠셔요? 좋습니다. 엄마, 저 나무가 시우한테 어렸을 때 좋아했던 나무고, 왜 좋아했는지 엄마가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나? 네. 뭐라고 했지? 엄마 나무요. 엄마가 다른 나무들은 다 같이 있는데 저 나무 혼자 저기서 멋지게 서 있으니까 저 나무가 좋다 하셨어요. 엄마 나무와 함께 자란 시우는 그 사랑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나는 언제나 엄마 숲에 가면 행복해. 엄마 숲은 바람도 호호 불어주고 새들도 노래를 하지. 내가 꼭 엄마 나무를 찾아서 그 나무에 쓰담쓰담 해주고 꼭 안아줄 거야. 그 엄마도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에요. 그 엄마의 부재를 그 어린 나이에, 엄마의 부재 이후 시우와 제가 이 제주에서 둘이 생활을 해 나가면서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견디면서 시우가 용기를 준 거죠, 사실. 마주보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일로 와봐. 시우 눈높이를 해줄게. 시우가 보면 이 구성이 너 같으면 어디를 찍겠어? 저기, 어디? 이거 가르쳐 봐봐. 이쪽 맞아? 저기. 이거? 어. 이쪽 거? 오늘 같은 부자의 일상을 이렇게 찍으면 2년간 담은 이야기가 곧 세상에 나올 예정입니다. 엄마가 꼭 다시 지구에 돌아오는 게 소원이라. 근데 엄마가 시우한테 돌아가실 때 약속했잖아. 우리 꼭 다시 만나. 다시 만날 거야. 약속할게. 이렇게 약속을 해줬잖아. 엄마 무덤 커 안 커요? 무덤은 안 커. 아주 작아. 엄마는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여기 심은 거야? 아니면 나무 아래. 불로 태운 거야? 나무 아래. 나무 아래 조그맣게 아빠가 해줬어. 여기가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숲인데, 이 숲에서 특히 엄마가 봐봐. 이거 화면 봐봐. 이 바람 부는 거 있지? 이 바람 부는 숲을 제일 좋아했어. 그래서 이렇게 나무 흔들리고 바람 불어오고 이 숲소리 나고, 그게 엄마가 푹 불어주는 그런 소리다. 아빠의 넘치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향한 충분한 애도가 필요했던 시간. 시우는 그 마음을 시로 쓰며 슬픔을 덜어냈고 시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비와 친구가 된 아들의 마음은 아빠를 위로했지요. 슬픈 비. 비는 매일 온다. 나도 슬플 때는 얼굴에서 비가 내린다. 그러면 비도 슬퍼서 눈물이 내리는 걸까? 비야, 너도 슬퍼서 눈물이 내리는 거니? 하지만 비야, 너와 나는 어차피 웃음이 찾아올 거야. 너도 힘내.
제주의 바다와 숲을 거닐며 그 영상으로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감독 민병훈. 오늘은 인적 드문 바위 계곡으로 촬영을 나왔습니다. 자연이 그에겐 영화 세트장이자 배우죠. 물이 밀려 내려오면 저의 모든 것을 세례받듯이 그냥 완전히 새 영혼으로 태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저 위에 방선문부터 아래까지 그냥 한번 트레킹을 한 적이 있어요. 우연히 찾게 된 거예요. 그냥 우연히 알게 된 거죠. 수년간 찾아다니며 탐구했던 자연 세트장이 이곳 외에도 20곳이 넘는답니다. 가랑비가 돌연 폭우로 변했을 때 피할 곳을 내준 건 자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처럼 비가 오거나 이렇게 눈이 오거나 그러면 이곳에 와서 쉬죠. 근데 이렇게 보면 동물들도 와서 쉬잖아요, 밤에. 자고 간 흔적들. 민 감독의 일터이자 쉼터이기도 하지요. 몇만 년 전에도 우리 인간이 살았을 텐데 이런 곳이 그 당시에는 또 집이기도 하고 피난처이기도 했겠죠. 한없이 유약한 존재 너머에 거대한 자연이 버티고 있지 않았다면 실족할까 두려워 다시 길을 건너갈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조금이라도 원하는 걸 하려면 들어가야죠. 얕거나 깊거나 무엇이 길을 막든 그는 스스로 길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전에 영화를 만들면 그냥 공식이었어요. 영화를 만들고 개봉을 하고 관객들의 평가를 받고 그리고 관객 수익이 적으면 실망을 하고 망했다고 표현하죠. 근데 사실 망한 게 아니거든요. 작품마다 다 생명성이 있는 건데 저에게는 자유로움이 필요한데 그 자유로움을 주는 곳이 자연이에요. 그래서 자연 안에서 제가 마음속의 어둠이 사라지고 무언가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 이곳 자연 안에서 제가 또 다른 영화의 세계, 영상의 세계를 펼칠 수 있어서 저에겐 정말 다행이죠. 인생의 파고 앞에서 삶의 무게를 알아버린 사람은 늘 머뭇거리고 망설이게 되죠.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메고 그는 두려움을 견뎌냅니다. 두려움을 맞닥뜨리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맞닥뜨리는 부분이 예전에는 저도 어떤 사람이었거든요. 혹은 영화였어요. 사람을 만나면 영화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신이 날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발적 고립, 아이와 저와 생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 또 자연 속에서 같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닐까. 자연이 주는 선물이죠. 오늘은 크리스마스. 아들이 직접 만든 트리에 불을 켜며 병훈 씨는 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시우의 시집이 출간됐다네요. 오, 이러니까 산타 같네. 잠깐만. 아우.
아우 귀여워. 오늘 시우 책 나온 날이지? 그러니까 책 선물을 이거 봐봐. 그러니까 오늘 되게 기쁜 날이니까 시우가 쓴 책이니까 시우가 친구 이름 써주고 예를 들면 예서에게 민시우가 그러고 네가 이렇게 해주면 돼. 알았지? 예서 얘기하고 그냥 줄게. 그러고 하고 끝낼게. 그래 알아. 아니 그러니까 이거 책은 너가 친구들한테 그런데 시우는 영 쑥스러운가 봅니다. 초대된 아이들이 심심치 않게 마당에도 놀거리를 만드는 중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아이들 시우가 초대한 아이들 놀러 오면 이 밖에서 불 피우면 아이들은 불멍도 하고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 견디기 위해 자발적 고립을 자청했던 날들. 병훈 씨의 홀로됨이 아들에겐 스며들지 않길 바랐는데 이젠 걱정을 내려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되게 엉뚱한 애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되게 대단해. 학교에서 장난꾸러기 내가 싫었으니까 신기해요. 속 깊은 마음을 시로 쏟아내고 시우는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웃음꽃을 피웁니다. 이런 게 행복이죠. 서둘러 떠나는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하듯 눈은 오래 머물지 않아서 더 그리운 법. 폭설이 그려놓은 그리움을 행여 놓칠까 길을 나섰습니다. 지금 눈이 이제 굉장히 폭설이 내려서 원래는 저희가 가야 되는 곳이 저 멀리 있는 숲인데 이 상태로 가면 고립될 위험도 있고 차가 위험하기도 하지만 사람도 위험해서 차를 안전한 곳에 파킹하고 이 까마귀가 지금 우리 눈 오니까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나타나니까 좋아서 반기는 거예요. 어서 와 이렇게. 알았어. 이리 와. 까마귀의 안내를 받고 향한 곳은 삼나무 숲. 이곳 역시 인적이 드문 민감독의 비밀 세트장입니다. 그의 스텝은 늘 친구처럼 따라다니는 카메라뿐이죠. 야 정신 차려. 야 여기서 꺼지면 안 돼. 영하의 기온에 유일한 스텝 카메라도 얼어버렸네요. 자동차도 오래 쓰면 망가지고 사람도 오래 살면 망가지듯이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한 컷을 잘 찍냐 안 찍냐 그게 중요하죠. 그렇지 좀만 참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이렇게 망가진 카메라만 서너 대. 모든 사람들이 이 숲에 올 수는 없지만 제가 똑같이 눈 쌓인 눈 오는 숲을 거니는 그 느낌으로 촬영을 해서 그게 영상으로 나왔을 때 보여주면 사람들이 자신이 숲 안에서 이렇게 눈을 체험하는 이런 숲을 다 올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공감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보고 있는 내 영상과 형태가 조금의 나눔이 됐으면 그를 불러 혼자 있어도 온전하게
충만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던 곳. 그 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마음이 두근거리거나 불안하지 않아요. 그냥 편안해요. 이 또한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 하는 것처럼 다 지나가는 건데 이렇게 안달복달을 했는가, 또 그 영화에 그렇게 매달려서 그렇게 했는가, 그게 너무 헛되잖아요. 결국 모두 사라집니다. 무엇을 얻었든 무엇을 잃은지조차 모른 채 뒤엉켜 산다 한들 그렇게 사라지고 맙니다. 무엇을 위해 걷고 있나요? 바람이 묻습니다. 자연을 기록하는 건 계획이 아니라 그에겐 일상입니다. 영화를 찍는 것이 삶이 아니라 절실한 삶이 영화가 되길 바라는 오후. 그 특유의 그 뭐지? 한 게 있거든요. 그 뭐지를 지금 보이는데 아직. 대체 뭘 찾는 걸까요? 나왔어. 바로 앞에 있어. 그의 눈에 띈 특유의 그 무엇. 바닷가에 다다르자 더 급해지는 마음. 덩달아 설렙니다. 여기서 지금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마침 나올 것이다 했는데 딱 나오네요. 글쎄 그러니까 뭐가요? 여러분은 보이시나요? 저기 있잖아, 저기. 예외가 없는 사랑의 법칙. 자연과의 사랑도 타이밍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를 설레게 만든 주인공은 바로 돌고래. 그 고래가 들숨 날숨을 내쉬며 다음을 준비합니다. 자유롭고 역동적인 바다가 오늘 그의 영화입니다. 이렇게 우연히 마주치게 되면 참 이렇게 반갑기도 하고, 또 오기 잘했다. 또 바다가 주는 그런 치유의 힘, 또 삶의 힘, 생명의 힘을 느껴지죠. 자연의 회복과 치유력을 믿으면 숨가쁜 길도 오를 수 있습니다. 올라가. 아빠 진짜 느리다. 아빠가 힘들어. 체력이 없어 지금. 아빠 카메라 때문에 그렇지. 쉬어, 천천히. 힘들게 오른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 아빠 저기 빛 봐봐. 와, 엄청 아름답다. 저 빛이 진짜 시우한테 완전 비춰주네. 저 빛이 시우한테 너무 예쁘다. 태양이 비치는 게, 석양이 비치는 게 하늘이 뚫려서 시우한테 안녕 시우야 그리고 새별 오름이 인사하는 것 같아. 아빠가 항상 사랑하는 거 알지? 응. 시우 사랑해. 응. 하루는 끝이 있지만 영혼은 끝이 없어. 생명은 끝이 있지만 희망은 끝이 없어. 길은 끝이 있지만 마음은 끝이 없어. 내가 기다리고 있는 엄마는 언젠간 꼭 영원히 만날 수 있어.
두 사람을 데려다 준 바람이 말합니다. 먹구름이 몰려와 산을 덮어도 산은 그대로 산인 것처럼 결국 사랑이 이길 거라고.